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작자 미상의 소설 방한림전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방한림전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고전 소설치고는 꽤 파격적이어서 좀 놀란 작품이에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방한림전 시작하겠습니다. 명나라 시절 임금께 충성하고 훌륭한 성품을 지닌 방공이 살고 있었어요. 방공은 재산도 넉넉하고 부인이랑 사이도 좋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노년이 돼서야 태몽을 꾼 후 딸아이를 얻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관주, 방관주예요. 사실 방공 부부는 아들이 아니어서 조금 섭섭했지만 워낙에 관주가 반듯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 아이라서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데 관주가 클수록 고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 예쁜 옷을 입히려고 하면 사내 아이들이 입는 적삼으로 된 옷을 입겠다고 하고요. 그러니 방공 부부는 관주한테 남자 옷을 입히고 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관주는 엄청 똑똑해서 여러 학자들 글도 다 읽고 글짓기도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당시 여자아이들이 배워야 될 길쌈이나 바느질 이런 거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공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딸한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친척들한테도 관주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관주가 8살이 됐을 때 방공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관주. 하지만 관주는 격식에 맞춰 훌륭하게 장례를 치르고 집안일까지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젠 완전히 남자로 행세하면서 하인들한테도 절대 자신이 여자라는 걸 숨기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 후로 관주는 열심히 책을 읽어 지식을 쌓고 무예까지 익히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관주가 12살이 되던 해 나라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를 열어 관주 역시 시험을 보러 가죠. 근데 시험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관주는 편한 마음으로 주변을 슥 둘러보기만 하더니 다 끝날 때쯤 갑자기 붓을 잡아 한 번에 써서 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장원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화주 사람 방관주, 나이는 12세요. 이럽니다. 황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관주를 한림학사에 봉하고 선물도 주는데 논밭에 하인의 집까지 지어주네요. 이제 방한림이 된 관주는 유모 주유랑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좋은 집에 살기 시작하죠. 사실 유모는 방한림이 계속 남자로 행세하는 게 너무 민망했는데 감히 뭐라고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말을 꺼낼 때마다 방한림이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방한림에게 점점 난감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데다 외모 뛰어나지, 똑똑하지, 그러니까 온갖 집안에서 청혼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병부상서 겸 태학사인 서평우 영공의 집에서 청혼이 들어옵니다. 영공은 인품도 훌륭하고 임금의 신임도 받는 인물인데 막내딸 해빙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평소 영공을 존경하고 있는 방한림도 이번엔 쉽게 거절을 못합니다. 사실 남장을 하고 다니는데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해서 부인한테 사실대로 말했다가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인생 끝장날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근데 해빙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쁘고 재주도 뛰어나지만 여자로 태어나 남편한테 맞춰 살아야 되는 걸 너무 답답해해서 결혼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 방한림은 방한림대로, 해빙은 해빙대로 진짜 난감한 상황이었죠.
결국 방아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니까 영공은 두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는데요. 와, 한눈에 봐도 해빙이 단아하고 아름다우니 방아님은 그 자리에서 혼인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뭐 영공은 너무 기뻐하면서 두 사람의 혼사를 서둘러요. 물론 유모가 어쩔라 그러냐고 엄청 걱정을 하는데도 방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네요. 그런데 해빙은 방아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해빙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러니 방아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눈치채는 거 있죠? 목소리가 나직하면서도 조용하고 가는 데다 얼핏 본 얼굴도 너무 곱게 생겼고 세상에 방아님은 틀림없이 여자야. 이러더니 방아님처럼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평생 친구처럼 산다면 남자한테 속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해빙은 이러면서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고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혼인날이 되어 방관주와 영해빙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신랑 신부는 마주 앉죠. 하지만 방아님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해빙이 당군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을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저를 속이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와, 방아님이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도 해빙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네요. 그러니 방아님은 속으로 해빙이 자신의 본색을 알아챈 걸 알고 감탄하더라고요. 해빙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 돌아가신 부모님 영전에 술을 올린 후 드디어 해빙은 방아님에게 묻습니다. 한림께서 세상을 속인 채 남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림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드디어 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놔요. 그러자 부인은 아주 기뻐하면서 한림에게 함께 지내며 부인의 예를 다 지키겠다고 말하죠. 드디어 두 사람이 평생의 친구를 만나 각자 자기 뜻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방아님이 조정에 들어간 지도 몇 년이 흘러 이부신랑 겸 태학사라는 벼슬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방아님이 아니라 방신랑이네요. 하지만 황제가 방신랑을 너무 예뻐하니 왜 질투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간신들이 나서서 형주 지방에 반영 무리들이 있으니까 방신랑을 보내서 인심을 진정시키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황제는 방신랑을 형주 안찰사로 임명하고 1년 동안 가 있으라고 하죠. 간신들이 황제랑 방신랑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나? 하여튼 이제 형주로 떠나게 된 방관주.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고 특히 영부인과의 이별은 아쉽기만 하네요. 하지만 안찰사가 된 방관주는 공무를 잘 다스리니 몇 달 만에 인심이 안정되고 백성들도 온순해집니다. 소식을 들은 황제 역시 이게 다 방안찰사의 공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요. 그렇게 형주 지방이 안정되자 방안찰사는 어린 동자들을 데리고 좋은 곳을 구경 다니게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여 검은고를 튕기고 바위 위에 시도 한 수 쓰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에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는 잠시 후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지더니 주위가 다시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찰사가 별이 떨어진 곳을 봤는데 거기에 옥처럼 곱게 생긴 아이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도 비범하게 생긴 데다 영웅다운 느낌이 넘쳐 흐르네요. 그러니 안찰사는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낙성. 낙성이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방 안찰사는 공을 인정받아 병부상서로 승진해서 다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방상서가 되어 황제를 만나니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벼슬에 녹봉까지 내리죠. 그리고 드디어 영부인을 만나 회포를 풀면서 낙성이를 만난 이야기를 다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영부인도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낙성이를 잘 기르더라고요. 낙성이는 점점 크면서 어찌나 영특하고 글재주가 좋은지, 그런데다 얼굴도 잘생기고 효심이 깊어서 방상서 부부가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그해 가을 방상서의 생일이 돌아오자 아주 성대한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추밀사 김희가 낙성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네요. 김희는 대대로 명문가 출신의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뒀는데 이번에 딸이 9살이 됐거든요. 그러니 방상서한테 낙성이를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데요. 방상서도 너무 좋다면서 아직 둘이 어리니 몇 년 후에 혼례를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한 생일잔치가 끝나고 방상서와 영부인이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유모가 들어와 탄식을 합니다. 방상서가 계속 남자로 살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나 봐요. 유모는 이렇게 인륜에 어긋나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지만 방상서는 오히려 화만 내고 꿈쩍을 안 하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한편 나라에서는 황제가 점점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방상서를 비롯해 많은 충신들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무렵 갑자기 북방 오랑캐가 침범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황제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이때 듬직한 신하가 나서 군사를 내어주면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겠다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병부상서 방관주였어요. 그러니 황제가 너무 기뻐서 방관주를 대원수로 임명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내어주더라고요. 이제 오랑캐 땅으로 가 진영을 차린 방원수는 먼저 호왕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글을 보냅니다. 그러니 호왕은 화가 나서 병사를 몰고 쳐들어오지만 방원수의 용병술에 당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엔 호왕의 신하 야율달이 계략을 세워 방원수를 죽이겠다고 몰래 쳐들어가요. 하지만 또 방원수가 미리 눈치채고 숨었다가 야율달을 죽이니 이젠 호왕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호왕은 진법을 겨뤄 진 사람이 항복하는 걸로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진을 치며 겨루는 사이 야율달의 첩 달려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서 양쪽 군사들이 신나게 맞붙어 싸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방원수의 활에 달려가 먼저 죽자 결국 호왕은 항복을 하네요. 승전 소식을 들은 황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의 방원수를 우승상에 봉합니다. 또 영부인이랑 돌아가신 방원수의 부모님 벼슬까지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 방원수는 펑펑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죠. 한편 시간은 흐르고 흘러 추밀사 김희의 딸과 낙성이가 12살이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늠름한 낙성과 너무 아름다운 김소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올렸죠. 그런데다 낙성이는 다음에 장원급제를 해서 도호사라는 벼슬자리에 오르게 돼요. 낙성이 역시 방승상을 닮아 항상 정직하게 일하니 임금은 방승상 가족을 모두 다 아껴요. 아, 그리고 낙성이 부부가 2년 정도 지나서 아들까지 낳더라고요. 집안의 경사가 끊이질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방승상의 집에 한 도사가 찾아옵니다.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한 도사는 방승상의 관상을 봐주는데요. 어려서 부모님 잃은 거랑 크게 출세할 팔자라는 거,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은 없다는 걸 기가 막히게 맞히는 거예요.
하지만 40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말하고는 슥 사라졌죠.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 꽃부채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벌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옥황상제께서 만나자고 하시니 내년 3월 며칠에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러니 승상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제 죽게 된다는 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치만 혼자 남을 영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해 봄, 방승상은 지인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잔치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처량해서 시를 지어 읊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 이후 방승상은 정말 병이 점점 악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임금도 다시 승상을 못 보게 될까봐 직접 집으로 찾아오시죠. 그런데 승상이 하는 말이 폐하,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문이 망할까 두려워 과거 시험을 보고 폐하의 성은을 입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벌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폐하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임금이 크게 놀라더니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규방에 연약한 여자가 어쩜 이렇게 지혜롭고 용기가 뛰어나냐며 칭찬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다 영부인도 대단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방승상에게 몸조리 잘 하라고 위로하시네요. 그러니 승상은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죠. 이제 승상은 아들 부부와도 인사를 하고 밤새도록 영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가족들, 특히 영부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기절해버리고 그렇게 호흡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승상이 죽으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두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이후 낙성 부부는 부모님의 3년상을 잘 치르고 황제에게 높은 벼슬을 받아 충성을 다해 그 뜻을 따릅니다. 또 낙성은 둘째 부인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두어 대대로 집안이 번성해 가문의 명예가 빛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한림전의 내용은 모두 끝이 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에 속한다고 하던데 여주인공이 끝까지 남자 행세를 하고 또 같은 여성과 결혼해서 살았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전 소설도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또 놀라운 작품들도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